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창밖을 보니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빛나네요. 이렇게 고요한 시간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고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5세 넘으면 다들 비슷하게 사는 거 아닐까? 몸도 좀 불편해지고 자식들한테 의지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런데 말이죠.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영순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82살이세요. 이분은 아직도 혼자서 집안일 다 하시고 매주 수요일이면 동네 노인정에서 서예 수업을 하십니다. 가끔 제게 문자도 보내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공원 산책했어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68배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몸이 많이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혼자 사는 게 막막하다고 하셨대요.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요양원 걱정 없이 내 집에서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의 자립, 가장 큰 자유. 여러분, 노후의 진짜 자유가 뭘까요? 돈이 많은 것? 자식이 성공한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자유는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 발로 화장실을 가는 것,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는 것, 입고 싶은 옷을 스스로 입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진짜 자유입니다. 제 친구 어머니 박정자 할머니는 올해 78이십니다. 몇 년 전 겨울날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지셨대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걷는 게 무서워지셨다고 합니다. 혹시 또 넘어지면 어쩌나? 이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지팡이를 짚으셨습니다. 그러다 점점 밖에 나가는 일이 줄었고 다리 힘은 더 약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죠. 반대로 최순덕 할머니는 올해 81살이세요. 1년 전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재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하셨대요. 처음엔 5번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들으신 후에 의자를 하나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만 해보세요. 딱 10번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매일 10번. 이게 여러분의 다리 근육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욕실 매트는 미끄럼 방지용으로 바꾸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위해 작은 조명등을 켜놓으세요. 노인 낙상은 단순히 다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넘어지면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자유를 조금씩 앗아갑니다. 내 발로 걷는 것,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자유가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홀로서기, 외롭지 않은 혼자. 나이가 들수록 자식 연락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친구들 소식이 뜸해지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외로우시죠? 저는 이것을 기다림의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강명숙 할머니는 75살이세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일요일마다 오기로 약속했는데 어느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전화기만 바라보셨대요. 왜 연락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친구분이 말씀하셨대요. 명수가 우리 수요일마다 복지관 노래교실 가자. 처음엔 거절하셨답니다. 손주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하지만 한번 따라가셨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그곳에서 트로트 메들리를 불러보셨답니다. 수업 끝나고 카페에 들러 커피도 한잔 하셨고요.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대요.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할머니 마음이 달라졌답니다. 며느리 문자를 받고도 조급하지 않으셨대요. 아, 오면 좋고 못 오면 그때 가서 또 보지 뭐. 이게 바로 마음의 홀로서기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풍성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며느리도 사위도 다 바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대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창밖을 보며 오늘 날씨를 느껴보는 것.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 한 줄을 적는 것.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지만 나를 위한 것. 나를 위로하는 것. 그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세 번째, 내 지갑은 내가 지킨다. 경제적 존엄.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진짜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통장에 수십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아버지, 그 돈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통장을 넘기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가고 싶으셨대요. 3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죠. 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집에서 푹 쉬세요라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답니다. 내 돈인데 30만 원도 자유롭게 못 쓰는구나. 반대로 이순애 할머니는 같은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얘들아 고맙다. 그런데 엄마는 아직 정신 멀쩡하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리고 매달 용돈을 자식들에게 주셨답니다. 5만 원씩이지만 꼬박꼬박. 그 5만 원이 뭐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큽니다. 나는 아직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느 날 할머니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녀오셔서 자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대요. 얘들아, 엄마 이번 여행 너무 좋았어. 30만 원 썼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 자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좋은 추억 만드셨네요. 여러분, 자식에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지금 다 주면 여러분은 뭘로 사십니까? 이번 달에 나가는 통신비, 공과금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사는지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경제적 자립, 이게 세 번째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이별 준비 존엄한 마무리.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더 빛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정수민 할아버지는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깨달으셨답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가는구나. 그 후로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식 셋을 각각 불러서 한 사람씩 이야기를 나누셨답니다. 첫째야, 너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 엄하게 대했지? 미안하다. 둘째야,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못 도와줘서 미안했다. 막내야, 너는 항상 형들 그늘에 가려져서 관심을 덜 받았을 거야. 미안하다. 자식들이 처음엔 당황했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러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못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할아버지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각 자식에게, 손주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까지. 너희 덕분에 행복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할아버지는 그 편지들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거 나눠줘라.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더 가볍게 사셨답니다. 해야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하루하루가 보너스야. 이것이 바로 준비된 이별입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유언장을 쓰세요. 법적인 유언장 말고 마음의 유언장입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내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으면 좋겠는지. 둘째,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만이라도 전하세요. 셋째, 짧은 영상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손주들에게,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 너희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이런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체적 자립, 정서적 자립, 경제적 자립, 지적 호기심, 존엄한 마무리.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지금 다 못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65세든 75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요.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창밖을 보세요. 해가 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빛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